예,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. 오늘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현 상황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자, 최근에 미국 시장, 우리 증시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오미크론이라고 봐야 되나요? 네, 아무래도 그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요인은 그 기존에 없던 트리거의 발생 측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. 그렇다 네. 보니까 그 변이 바이러스죠.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면서 일단은 변동성이 커진 측면이 있고요. 강달러 상황에서 지금 파월이 기존의 그 발언 톤과는 다르게 좀 강경한 발언이죠.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 이전에 테이퍼링 같은 경우를 시기를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.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측면이 있었고요. 그다음 추가적으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 좀 시장 변동성이 야기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 세 가지 포인트 안에서 살펴보면 세 번째 말씀드린 그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안 될 수 있으나 지금 언젠가는 합의를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. 네. 기존에도 그래 왔었고 이게 협상에 지연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게 셧다운까지 지속적으로 가는 요인은 낮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로 좀 해 놓을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파월의 발언인데 이게 한편으로는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게 강경한 발언 자체가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편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비추어 볼 수도 있거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네. 이쪽 짝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 불안 요인, 이쪽 짝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또 긍정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상황에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더 파고들어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신흥국 같은 경우가 공급망 이슈,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드 코로나라고 해도 좀 변이의 발생으로 인해서 공급망 이슈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계속 해운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근데 이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그 파월의 강경 발언은 약간 신흥국 쪽 증시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추가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는 이게 코로나의 초기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높았고 중증도가 높았는데 바이러스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변이가 이루어지면은 중증도라든지 치사율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. 코로나 초기에는 무방비 상태였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예.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변이의 특성에 비추어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큰 문제는 아닌데 현재 기준에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장 막판 직전까지 한 새벽 2시경까지는 강한 모습이었거든요. 근데 그 코로나 확진자죠.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네. 모습이었습니다.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확진자가 확정은 아니었는데 이게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시장의 조정을 또 비추어 왔거든요. 네.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확진자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 요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는 이 점이 존재를 한다라고 결론을 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시장 변동성의 요인이 될 수 있다. 네. 오미크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. 자, 그리고 우리 증시는 선진국이나 이제 신흥국에 비해서 좀 그래도 더 약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.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네, 아무래도 지금 큰 점에서 비춰봤을 때는 신흥국이 공통적으로 좀 불안한 요인, 증시가 불안한 요인 자체가 그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. 이게 네. 추세적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신흥국이 좀 덜 매력적인 구간, 외국인이 보기에는 그런 점으로 알 수가 있겠고요.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연말에 늘 발목을 잡는 대주주 이슈 같은 경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우리나라만 특정적인 불안 요인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.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 예년에 비추어 봤을 때 추석 이후로는 시장이 늘 좀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측면이 있었고요. 네. 논외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
뭐 종목 업종이 압축돼서 움직이다가 이게 시장의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. 지수 레벨 대비해서도 그 오르는 종목만 올랐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빈곤이 큰 상황이고요. 이러한 상황, 뭐 수급적인 불안감이 지속되는 측면에서도 불안 요인이 있다라고 보이고요.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외국인 시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정 종목을 막 매수한다 이런 네. 측면이 아니라 그 시장 측면으로 우리나라를 통으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 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매수한다면은 삼성전자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뭐 매수하냐 매도하냐 이러한 측면이다 보니까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국내 시장이 선진국이나 신흥국 대비해서 좀 약세 측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. 시장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. 네. 자, 시장에서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하지 않습니까? 네네.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? 네, 전일 흐름이 특이했던 게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종 같은 경우가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. 네. 일단은 외국인 중심으로 지금 뚜렷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안 보던 종목에 어제 뭐 반발 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또 강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. 물론 네. 외국인 수급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. 이게 반도체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, 그 이전에 미국의 주가 흐름이 먼저 선행을 했지만은 좀 나아지고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현재는 우리나라 최근에는 크게 빠지기보다는 장중 변동성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거든요. 네. 어제 같은 경우 반등이 강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장중 변동성은 있지만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인데요. 일단은 기존 네, 오늘 말씀 중에 네. 오늘 코스피 시장이 상승세로 반전이 됐네요. 네네. 0.2% 정도 상승이 됐고요. 네네. 코스닥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. 네. 네, 계속 말씀 이해해 주시죠. 그러한 요인 자체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거래소의 마이너스 시작에서 플러스 전환이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키 흐름 안 빠진다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요. 이러한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국인 시각으로는 종목 접근이 아니라 시장 접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예.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일부 뭐 연속적인 수급은 아니지만은 이 정도 지수 레벨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 점을 확인을 1차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기존 주도 업종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시장이 동시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좋아진다고 하면은 지금 반도체랑 기존 주도 업종까지 좋아지는 환경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NFT 메타버스 그다음에 반도체까지 집중적으로 좀 내년을 대비해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NFT,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를 좀 눈여겨봐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. 다음 그럼 이런 업종 내에서 가장 탑픽 어떤 게 있을까요? 이게 물론 지금 실적에 비추어 보고 그다음에 수급적인 요인으로 비춰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제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그 구간에 왔고요. 물론 네. 기존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매력적인 레벨 단계였는데 이게 저희가 뭐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때 기회비용이라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가 좀 접근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다 네. 보니까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반도체 쪽을 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반도체 쪽에서 봐야 하는 종목들 물론 다양하게 좋은 종목이 있는데 환경이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반등이 빠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환경이 안 좋았다가 네. 좋아지는 종목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종목명은 TS이고요. 네. 이게 반도체랑 OLED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.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했는데 이게 그 반도체 특정 칩 같은 경우에서 수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부진한 요인이 있었고요. 네. 근데 이게 수율이 낮아지는 측면에서 이게 수율이 좋아지는 걸 확인하면은
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안 좋았던 점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주가 반등이 선행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요인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수율이 좋아지는 환경이 확인이 됐고요. 그렇다고 하면은 부진했던 3분기 실적이 이제 4분기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1차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. 그다음에 그 두 번째 포인트로 전일 삼성전자 주가 흐름 자체가 그 반도체 부분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요인이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플러스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거든요. 예. 이런 점에서 이제 뭐 중소형단은 주가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종합적으로 그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뭐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빠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아까 말씀하셨던 안 좋아졌던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TSE를 분석을 해주셨는데, 자 오늘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6%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잠깐 해볼까요? 네,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가 11월 11일 정도에 51,500원, 그다음에 최근에 주가 하단이 55,000원 정도의 형성이 됐었습니다. 이러한 구간은 그 3분기 실적이 부진함을 감안하더라도 그 적극적인 매수로 임해도 되는 구간이거든요. 네. 최근 박스권 하단이다 보니까 충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어제 오늘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그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와 있지만은 추세적으로 이제 그 4분기에 나아지는 실적, 네. 그다음에 반도체 쪽 환경,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그거를 종합해 봤을 때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으로 턴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도 접근 가능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겠습니다. 예, 뭐 단기적으로 어제 그제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에 있지만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해봐도 될 것 같다. 네.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